다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남자친구가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인터넷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한테 일어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엄청 오래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연애를 시작해서 쭉 이날이 때가 되도록 서로 한눈 팔지 않고 만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성격도 무던하고 고집도 없고 그래서 싸울 일도 없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길게 연애하는 동안 약속 장소에 아무리 늦어도 10분 일찍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성실한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정말 남자친구한테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길게 했지만 남자친구 가족을 따로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연애 시작한 첫 해에 남자친구가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달라는 부탁에 따라간 적은 있었는데 그때 들은 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말고는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선물 같이 골라준다고 따라갔지만 뭐 취향이나 그런 거 아는 게 없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가 따로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생각엔 그때 선물 고르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쭉 이어오다가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해줬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심란해서 입맛도 뚝 떨어질 정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고 남자친구하고 저 둘만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가 싶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저도 딱히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킨 적은 없었어요. 지금이야 홍기 꽉 찬 상황이지만 연애 초반에는 진짜 사회초년생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고 결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마 그렇게 쭉 오랜 기간 만나오다 보니 그냥 가족들에게 소개를 안 시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 별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를 만났던 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가족들한테 남자친구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뭐 했는지 그런 간단한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에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켰어요. 결혼 허락받기 위해 만나는 자리였고 부모님은 당연히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그만큼 오래 만난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러니 남자친구가 그날 큰 실수를 해도 반대하실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제가 인사를 드렸으니 다음엔 당연히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지요. 약속 장소를 골라 예약을 해놓으니 하루하루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청심환까지 하나 먹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연애 초반에 생신이라고 선물 골라드렸던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때 남자친구 말이 두 분 나이가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에는 엄청 젊어 보이는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하는 남자친구의 가족답게 저랑 남자친구보다도 먼저 자리에 도착해 계셨는데 남자친구가 나이가 지긋하시다 했던 말이 무색하게 저희 어머니보다도 좋기 10살은 젊어 보이시는 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막내 이모보다 더 젊어 보이셨으니 그리고 아버님은 자리에 안 계셨으니 저는 누가 예약석을 잘못 확인하고 앉아있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청심환을 먹었는데도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아서 쭈뼛쭈뼛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소리까지 내면서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누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가족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 몰랐던 사실인데 부모님 나이가 많다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위로 18살 차이 나는 누나를 가지고 있는 늦둥이였던 겁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지만 누나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4명 예약이 아니라 5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예약을 했었을 텐데 자리가 없으면 의자를 하나 더 달라고 해야 하나 레스토랑에서 그런 것도 해주나 혼자 정신없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사실 우리 누나가 부모님보다 먼저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서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든 거라고 하면서 의자 하나 추가할 필요도 없고 자리 바꿀 필요도 없다 하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한들
그래도 순서상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를 가졌으니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100번 양보해도 부모님 만날 자리를 누나 만나는 자리로 바꿔버렸으면 그걸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하지만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뭘 어쩌겠냐 싶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서 남자친구의 누나와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 하는 행동이 마치 예비 시어머니처럼 굴더라고요. 간단한 소개 정도야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냐부터 저희 부모님이 뭘 하시는 분이고 두 분 노후는 다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보고 산부인과에 검진도 다녀와서 그 결과도 같이 보고 싶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누나가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결국엔 내 시어머니가 아니고 신우될 사람이잖아요. 식가족과 며느리 갈등 이런 거 제가 결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신우와 올케 기싸움 또한 고부간의 갈등만큼 힘들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제일 잘못이겠지만 부모님 제쳐두고 그 자리에 자기가 뭐라고 먼저 기어나온 남자친구 누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청심환조차 제 긴장을 풀어주지 못했는데 열이 받으니 긴장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 누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나? 어떤 부분에서 대답을 제가 퉁명스럽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연애하면서 저한테 화 한 번 내본 적 없던 사람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보이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식당 안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고개를 돌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 누나가 내 진짜 부모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니까 내 시어머니다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남자친구가 늦둥이로 태어난 만큼 남자친구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던 상황에 집에 따로 쌓아둔 재산도 없다 보니 늦은 나이에도 쭉 경제활동을 이어오셨어야 했나 봅니다. 자연스럽게 두 분이 일하신다고 어린 남자친구 돌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니 그때 남자친구를 돌봐준 게 남자친구의 누나였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거의 울듯한 목소리로 누나가 부모님 대신 나 키워준다고 대학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포기해가며 자기 뒷바라지를 해줬다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선 감동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대학도 결혼도 결국엔 본인의 선택 아니겠어요? 전후 사정은 제가 전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못해서 포기한 건지 아니면 포기해서 안 한 건지 제가 알 방법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결혼하면 한 식구 될 사람인데 저도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자리 지키고 남아있었어요. 호구조사를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자리가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 누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럼 부모님은 언제 뵙는 게 좋겠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누나 만났으면 부모님한테 허락받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시간 끌게 뭐 있냐고 바로 상견례 자리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얼굴 도장 찍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으니 남자친구는 누나 봤으니 됐어 하면서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두 분 나이가 있으시니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에 저도 바보같이 그렇구나 하고 바로 상견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돈 되실 분들이 부모님 뻘까진 아니지만 한참 연상의 분들이라는 말에 긴장 참 많이 한 듯 보였어요. 저는 그래도 누나라도 만나봤다고 그런가 처음 그때보단 덜 긴장돼서 어머니하고 청심환 쪽에서 반씩 나눠 먹었네요. 그리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제 입에서 헐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상견례 장소에 나란히 앉아있던 사람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도 누나라는 사람이 나와 있더군요. 상견례 때도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 거 그럴 수 있다지만 그 자리에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둘만 앉아있으니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길로 남자친구 데리고 밖으로 나와 부모님도 자리에 나오시는 거지? 하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시큰둥하게 고리타분한 노친네들이 자리에 있는 거보다 너네 부모님도 우리 누나랑 있는 게 더 말이 통할 거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도 못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리 박차고 나올 생각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남자친구 누나랑 세 분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야 하는 자리인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측 부모님을 빼버린 말도 안 되는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 누나가 준비를 많이 한 건지 그래도 상견례다운 이야기가 오가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누나 입에서 점점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뭐 그런 것들이요. 이불에 한복,
반상기 같은 평범한 것들 리스트를 쭉 읊고 있는데 비싼 거 할 필요 없다 이러는 걸 보니 제가 보기에도 꽤나 간소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부모님 건 이쯤 하면 됐고 라고 하더니 이젠 자기가 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큰 거 필요 없고 남자친구가 차고 다닐 명품 시계에 자기가 들고 다닐 명품 가방 하나씩 그리고 현금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미 시계며 명품 가방 2개만 합쳐도 2,000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더 해오라니 말이에요. 막말로 남자친구가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 합쳐서 반반 결혼 비슷하게 하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황당하셨는지 동생 결혼하는데 사돈 아가씨한테까지 예단을 해줘야 하는 거냐 웃어넘기며 받아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가 자신있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남자친구 업어 키웠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냐며 자기가 부모나 마찬가지니 부모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갈 예단 목록을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온 거였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은 상견례 분위기가 속된 말로 아주 개판이 된 것도 못 느끼고 있는 건지 둘이서 좋아가지고 속닥속닥 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 표정을 살펴보니 이미 표정 관리는 진작부터 못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일어나실 것 같은 분위기에 이미 벌써 이 결혼은 종쳤구나 싶었습니다. 늦둥이 남자친구 돌봐준다고 누나가 고생한 거 인정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남자친구 말 맞다나 부모님이 남자친구 공부시켜주고 그런다고? 남들 은퇴 준비할 나이에도 계속 경제활동 하시며 돈을 벌어다 준 덕분이잖아요.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했다지만 그게 100% 남자친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듣다 어이가 없었는지 그럼 동생이 자식이나 마찬가지란 소린데 자식 장가 보내는데 우리도 예단하는 만큼 예물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비사돈 쪽에서는 금 1냥 정도만 받으면 되겠고 사돈 아가씨는 다이아 1캐럿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남자친구며 누나며 둘 다 당황을 하더라고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건지 그럼 현금 해단하고 남자친구 시계는 안 받을 테니 자기가 들고 다닐 명품 가방 하나만 해오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흥정을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고 대충 자리 수습하고 말도 안 되는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저희 부모님 많이 열받으신 건지 말 한마디도 없으시고 이대로 가다간 결혼이고 뭐고 파토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남자친구랑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시간 내서 내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는 자리부터 만들고 상견례도 안 한 걸로 치고 다시 하자고 안 그러면 결혼은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안 그래도 남자친구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들을까 몰래 밖으로 나와서 통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현금 예단하고 시계고 명품 가방이고 다 안 받는 대신에 누나 입을 한복을 아주 좋은 걸로 하나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한 신우가 동생 결혼식에 한복을 입나 싶기도 했지만 뭐 복장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단이랍시고 얼토당토하게 돈 뜯어내는 것보다 한복 한 벌 해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젠 하다못해 한다는 소리가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 제쳐두고 혼주석에 자기 누나를 앉혀야겠다고 그때 입을 한복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는 세상 상상도 못해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뚝 하고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결혼 준비고 뭐고 오늘부로 올스탑이고 아예 우리 결혼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혹시나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달라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남자친구한테서 진짜로 연락 한 통 없다가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좋은 해결책이 생긴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며 부모님을 결혼식에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예단도 해올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누나가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한복 한 벌 해주고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입에도 담기 힘든 욕 말고는 다른 대답이 나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가 전한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한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전해봤자 파혼만 앞당기는 것 같아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끝까지 생각머리 고쳐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연애할 때 고집 한번 안 부리던 사람이
부모님 일도 아니고 누나 때문에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 결혼 파토 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의외로 후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렇게 후기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이나 남자친구랑 저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디에도 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의 이렇다 할 연락 한 통 없던 상황에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 받아보니 남자친구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누나 말고 진짜 부모님이요. 두 분은 애초에 당신들을 제외하고 상견례까지 한 상황이란 것도 모르고 계셨더군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꺼낸 말 한마디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했던 남자친구의 누나가 진짜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으시더군요. 남자친구 누나가 반항한답시고 집을 나갔다가 몇 달 뒤에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둘이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미 늦을 대로 늦어버린 상황에 손도 쓰지 못한 채 결국 남자친구가 태어나게 되었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자기 딸의 앞길을 위해 손자를 남매로 키울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지 자식이라고 나몰라라 하던 신우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자기 자식 돌보면서 모성애를 느끼게 된 것이고, 그건 곧 동생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미와 자식이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핏줄 알아보는 남자친구를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제 남자친구한테 모든 진실을 전할 계획이라고, 그러니 저보고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도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누나를 혼주석에 앉히겠다고 드는 남자친구 이야기만 해도 믿어줄 사람 하나 없을 만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제 자신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정말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다시 생각해보겠다 대답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대번에 후회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냥 다시 전화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걸 그냥 파혼하자고 전화로 통보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결국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 아니 진짜 어머니랑 해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남자친구는 무덤덤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얽히지 말자고 파혼과 이별을 전하러 간 자리였는데,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나온 제가 어떻게든 결혼을 진행하러 나온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자친구도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대놓고 본론부터 말하더군요. 제 덕분에 어머니나 마찬가지라 생각했던 누나가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젠 여태껏 자기 누나가 자기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에 대해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다면서 혼주석에 앉는 건 물론이고 신혼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구해서 누나를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젠 누나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말이지요.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온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차피 파혼을 말하러 나간 자리였다 보니 준비한 말을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생각 잘 들었고 은혜 갚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살면서 못했던 효도도 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라고 했어요. 나는 애초에 더 이상 얽히지 말고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전하려 나온 자리였다고. 그동안 만나온 정 때문에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아주 세기를 박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자리에 앉은 채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멀어지는 저를 지켜만 보고 있는데, 다행히 쫓아오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더군요. 정말 저한테 이런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도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남자친구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오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간 못다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아하니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게 소원인 것 같은데, 괜히 자기 못다한 효도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차를 맞네요.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신혼을 1년 정도 즐기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자녀 계획을 갖기로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녀 계획을 두고 시어머니가 보였던 반응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신혼 3개월 때쯤인가 쉬는 날에 시댁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마치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실에 모여 앉아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해오셨는데 그게 저희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좋은 소식이 없냐면서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 이후로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둘이 부부 생활은 잘하고 있냐 민망한 질문도 서슴없이 하면서 대놓고 손주 보고 싶다고 물어보시던 시어머니셨어요. 사실 자녀 계획을 천천히 갖기로 한 건 남편하고만 이야기가 되었던 거지. 시부모님께는 따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 그럴 법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질문하시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지요. 숨길 일도 아니고 딱 1년 남편하고 연애하던 것처럼 즐겁게 지내자 계획했던 거라 가감없이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고 나서 그 후에 회사 그만두고 나서 육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저희들 계획을 말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에 보여준 적 없던 표정으로 얼굴이 싹 바뀌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내 아들을 외벌이 시키겠다는 소리냐?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보니 이거 돈 벌러 다니기 싫어서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빌부터 살려고 그러는 거냐며 못할 소리를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 말리면서 왜 그러시냐고 저 대신 따져줬어요. 엄마가 애 키워줄 것도 아니지 않냐. 이미 나랑 다 이야기가 된 거고 나도 아이가 엄마 밑에서 크는 거 원하지.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 이야기 들어보니 아이 정서에도 엄마가 키우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 설명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지요.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정신이 빠졌다고 여자한테 빠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라며 막무가내로 정색을 하시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 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전업주부 생활 하지 않았느냐고. 당신도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그 말이 나오니 시어머니도 더 할 말이 없는지 더 별말은 없었고 그렇게 그 상황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듯 오더라고요. 전화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아침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짬을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어제는 아버님이랑 남편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졌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 외벌이 시켜 고생시키는 꼴은 못 본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당신이 잘 아는 누구네 집 딸은 애 가지고도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잘만 다녔고 일하다가 양수 터져서 사무실에서 출산할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말이 자녀 계획은 자녀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고 돈은 돈대로 벌어오라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요. 세상에 저만 아이 갖고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안 그래도 출산율 때문에 그런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육아휴직 제도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있기만 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회사가 조금 꽉 막힌 부분도 있습니다.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가 있어요. 결혼도 했고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아이 가졌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부름배 이끌고 매일같이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선배가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냈는데 1년 정도 육아휴직까지 하겠다고 하니 휴가 시작된 첫날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선배 책상을 빼는 모습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했던지라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녀 계획과 회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날 제 편을 들어주긴 했는데 그거야 편만 들어줬던 거지 사실 시댁에서 실세는 다른 집이랑 똑같이 시어머니시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잔소리 같은 거 하실 때 못하게 방패막이 돼주는 정도지 저한테 전화를 못하게 한다던가 만났을 때 눈치 주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정도는 되지 못했지요. 남편과도 이 상황에 대해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아이 생기게 되면 태교도 중요하다는데 어머니 말 무시하고 회사 그만뒀다가 시작될 잔소리에 제가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자기도 뭐 어떻게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히 꺼낸 말이 남편은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다 차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친한 친구 중에 애 아빠가 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사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는 걸 떠나서 불쌍해 보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을 조금만 더 미루고 둘이 좋은 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연애하듯 지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연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돈 모은다고 해서 소위들 말하는 가성비 데이트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 못 해본 거 천천히 조금씩 즐기면서 돈 아낀다고 못했던 것들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아이 가져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 갈 일 투성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정도 해서 저금도 잔뜩 만들어 놓고 하면 그때 가선 어머니도 회사 그만둔다 해도 아무 말 못 하실 거다 하는데 저도 막연하게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그러는 거지 생각했던 게 있어서 남편 말 맞다나 같이 어디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젊을 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때 아이를 가져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자녀 계획을 미룬 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로 시어머니도 매번 손주 타령을 해오시긴 했지만 그냥 잘 안 된다는 변명으로 어떻게 넘기고 했네요. 그러다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영업이익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그런 게 갑자기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새로 눈독 들이는 사업 쪽에 관련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 희망퇴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이다 보니 여태 쌓인 퇴직금 말고도 위로금이라고 보너스처럼 추가로 돈을 더 주는데 1년치 연봉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꽤나 목돈을 조건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인원 감축하는 거 보면 제가 버팅기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정리해고 대상이 될지 아닐지도 확신이 없기도 했고 저 또한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꽤나 연애하던 때처럼 신혼생활 충분히 즐겼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래도 노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이따금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돈까지 더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으니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인생 제가 사는 건데 이걸 시어머니 허락까지 받고 진행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아이는 왜 안 생기는 거냐며 네 마누라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둥 따지고 들던 시어머니와 티격태격 다투기도 많이 한 남편을 보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은 남편 통해서 해봐야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랑 또다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남편 거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제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쏟아낼 잔소리 생각에 예상 질문까지 만들어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준비도 하고 버벅이지 않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연습까지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돈도 꽤 모았고 희망퇴직해서 퇴직금의 위로금까지 받으면 돈도 꽤 된다. 지금이야 육아에 전념한다고 회사를 그만두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저도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 생각은 아니고 경력 살려서 다시 취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초년생 되고 면접 준비할 때 마냥 예상 질문에 답변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마음 굳게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라서 당황스러웠네요. 그래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면서 예상 질문에 답변까지 준비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싱글벙글한 게 느껴질 정도로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지요. 오죽하면 아들 외벌이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던 분이 저러시니 누가 진짜 시어머니 눈에 흙이라도 뿌린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일에 쌓여있던 퇴직금과 회사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포함해 꽤나 목돈을 가지고 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월급만 쌓이던 통장에 떡하니 큰 돈이 들어와 있으니 시어머니 예상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하나 준비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나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금리도 좋으니 안전하게 적금을 들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큰 돈이 필요해질 때까지 우량주를 잔뜩 사놓고 묶어두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남편하고 이런저런 궁리만 하면서
퇴직금은 통장에 들고만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퇴직에 흔쾌히 그러자 하시고 그 뒤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와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은 예감이 들던지 전화를 받으니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로 본론부터 꺼내왔습니다. 다음 주에 누구누구 생일인 건 알고 있지? 하고 물으시는데 그 이름 석자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생일인지 아닌지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이 집 며느리가 맞냐며 네 신우 이름도 모르냐고 대묻대요. 제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신우 이름을 몰랐겠나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신우는 사촌 신우였어요. 시이모님네 막내딸인데 저희 결혼식 때 한번 본 게 전부였어요. 저희 또래긴 한데 그래도 몇 년 터울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저랑 남편이 조금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소위 말하는 요즘 MZ세대처럼 보이던 사촌 신우랑은 친하게 지낼 일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 친척도 아니고 남편 친척인데 남편하고도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저희 결혼식 이후로 따로 연락 한번 주고받은 적 없고 당연히 따로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명절 때도 제가 시외가까지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나요? 시이모님조차 결혼식 이후로 2번인가 본 게 전부였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름조차 모르는 먼 친척이었지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렇게 멀기만 한 사촌 신우 생일을 왜 저한테 기억하냐고 물으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촌 신우가 이번에 취직을 했다고 참 대견하지 않냐면서 생일 선물에 취직 선물까지 한 번에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환장한다는 외제차 이야기를 꺼내는데 친딸인 신우 결혼할 때도 여자가 혼수만 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한 푼도 안 해주셨던 시어머니세요. 신우가 모은 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떠나서 친딸도 아니고 조카인 시이모님의 딸한테 결혼 같은 큰일도 아니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 선물 사준다는데 깡통으로만 사도 5천만 원은 넘어가는 외제차를 뽑아주신다고 하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뭐 로또 1등에라도 당첨되신 건가 싶었어요. 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일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딜러한테 같이 가드릴 수는 있지만 차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냐고 대답했지요.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버린 건 제 말에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사촌 신우의 생일 선물이자 취직 선물로 사주고 싶다던 그 외제차를 사러 가는데 따라가달라는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사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어머님한테 사촌 신우 외제차를 제 돈으로 뽑아주자는 거냐 되물었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다고 귀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면서 저한테 또 잔소리를 하시대요. 회사 나오면서 퇴직금 잔뜩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돈 뒀다 뭐 할 거냐고 이참에 가족들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 쓴다고 하기엔 사촌 신우는 저희 집 옆집 사는 아주머니네 큰딸이 주말마다 방문할 때 데리고 오는 강아지보다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당장 그게 사촌 신우 생일이 아니고 우리 진짜 신우 생일이라고 해도 세상에 저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생일에 외제차를 뽑아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그 돈은 지금 통장에 모셔두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쓰기 위해 저금해둘 돈이지 얼굴도 가물가물한 어머님 조카한테 가져다 바칠 돈은 아니라고. 사촌 신우한테는 자동차 모형조차 사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괘씸하다며 이제 니는 돈도 안 벌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호의호식 할 건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면서 푼돈 가지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따지시더라고요. 손주를 인질로 잡고 일 그만두고 내 아들 돈으로 살겠다는 거?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저보고 배은망덕하다니 어쩌니 하면서 또 엄청나게 싫은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제가 계속 저 자세로 안 된다고 쩔쩔매기만 해봐야 이 상황이 절대 끝나진 않겠다 싶어서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그깟 푼돈이 없어서 시조카 생일 선물을 며느리 돈으로 해주려고 하시느냐 따졌지요. 애초에 그 사촌 신우 밖에서 마주쳐도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지나칠 저한테는 남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10년 가까이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을 가져다 바치라고 하시는 소리냐 따졌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반응에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급기야는 그렇게 나오면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며 저랑 연 끊고 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도 다시 데려갈 테니 평생 이혼녀로 살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도 네 발로 직접 관뒀으니 앞으로 돈 한 푼 못 벌 텐데 당신한테 아들 뺏기고 쫄쫄 굶어가며 살아봐야. 아, 그때 내가 어머님 말 듣고 사촌 씨는 외제차 뽑아줄 거라고 후회할 텐데 그땐 이미 늦은 거 아니겠냐며 겁을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혼났네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불러서 어머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인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맞불 놓고 싸운 건 잘한 거 없는 거 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억지가 어이가 없었는지 오히려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애초에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해도 자기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못 들은 걸로 하라더군요.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이모님한테서 큰 돈을 빌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돈 불려서 주겠다며 시이모님 돈까지 더해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잘 안 풀렸다고 합니다. 시이모님이 자기가 투자한 돈이야 자기 선택이니 날려먹은 걸 가지고 탓은 안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이모님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그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투자 정보를 듣고 그 큰 돈을 날려먹었냐면서 그 돈은 갚을 능력도 없고 대신 갚아줄 생각도 없다고 딱 잘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퇴직금에 추가로 위로금까지 목돈을 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해왔던 거고 시어머니는 빚갚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사촌 씨는 외제차 한 대 뽑아주면 액수가 얼추 비슷해진다고 그렇게 돈을 갚기로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다 털어놓은 겁니다. 시어머니 딴에는 효자 아들이니까 난감한 상황이다. 영까지 끊을 수도 있다 하면 아들이 와이프 설득해서 엄마한테 그 돈 해주자고 도와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남편도 시아버지가 했던 반응 그대로 그거 어머니가 진 빚이고 어머니가 날려먹은 돈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찾냐고 칼같이 선을 긋더라고요. 한 푼 두 푼이면 생각은 해보겠는데 몇 천만 원 되는 걸 그렇게 달라고 하셔봐야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그래도 아들 입으로 어머니한테 연 끊겠다는 모진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그 돈은 시어머니한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시집간 신우가 해줬네요. 신우도 속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자 쪽만큼 못해간 것 때문에 그간 시댁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상황이 곤란하니 엄마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줬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돈 문제도 해결했으니 저희 집도 시어머니랑 잘 풀어서 관계 개선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하는데 아버님이 딱 잘나서는 어머님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라도 먼저 말하는 게 없으면 너네들이 먼저 나서서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주시대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그 통장 안에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해준 돈 액수만큼이 들어있었어요. 애초에 아버님은 어머님 빚을 갚아줄 생각이 있던 거였고 앞으로 어디서 뜬 소문 듣고 투자하는 버릇 좀 없애려고 강하게 나가셨던 거더라고요. 분위기 보아하니 신우도 어렵게 그 돈을 마련했었나 본데 한시름 놓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야 시어머니 억지에 황당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피해본 거 하나 없어서 그냥 해프닝이구나 하고 다시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낼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거리 두고 지내면 편하면 편했지 불편할 거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대답하고 말았네요. 신우나 남편 보면 저 혼자 하는 이야기지만 저런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 깊은 자식들이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